예, 다 연습 다 하셨죠? 예, 다 하신 걸로 알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정말 신나는 공연에 함께 노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저희 그 보도자료랑 기자회견문 사이에 우리 또 이용교 소장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좋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기자회견에 기타가 등장하고 기타 오늘 기자회견 하는 이유는 그 정부가 또 이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올라왔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3,350원을 올렸대요. 보건복지부랑 기재부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활동지원사가 그 최저임금 못 받는 현실 이제는 끝내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수가 14,500원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는 말로 김영희 지부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네. 여기 오는데 의정부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참 일할 시간인데 이 뜨거운 가을날에 국회 앞에 왜 왔습니까? 수가 인상 때문에 왔죠. 내년도에 수가가 오른다고 합니다. 얼마 올라요? 고작 3%. 올해 12,960원인데 내년에는 무려 13,350원을 준다고 합니다. 한 390원 오르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내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보건복지부의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17년도, 18년도 복지부가 정말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고 사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했었는데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또 최악의 노동자로 전락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일합니까? 그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정말 체중증 장애인을 24시간 손가발이 되어서 노동하고 서비스하는 게 저희 활동전사인데 왜 이렇게 수가를 다르게 책정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또 13,350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기간 운영비로 25%의 수수료를 떼고 나면 저는 1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 활동지원사 노동자가 이렇게 희생하고 임금 착취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한심하고요. 복지부가 하루빨리 저희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수가 최소한 14,500원 인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복지부는 내년도 활동지원 수가 14,500원 반드시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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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으로 바로 연대 발언 듣겠습니다. 의료연대본부 제가요양 지부에서 지부장 맡고 계시는 이건복 지부장님 연대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요양 지부장 이건복입니다. 투쟁! 그러니까 돌봄 노동은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어쨌든 돌봄 노동의 가치가 사람들한테 좀 잘 인식이 되고 제대로 돈을 받는 임금을 받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대 발언을 하러 왔습니다. 네, 저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는 제가요양 지부장 이건복입니다. 돌봄 서비스는 단기요양과 바우처 등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일을 합니다. 사람은 갓난이의 성장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일상은 돌봄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돌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필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장애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지원하는 노동자입니다. 돌봄 사회 서비스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며 최저임금의 시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애활동지원사는 특수한 경우로 근무 시간이 서비스 이용자 상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짧은 시간부터 24시간까지 불규칙적 노동 시간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매우 열악한 노동입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연장수당과 휴일수당도 없는 현장은 결과적으로 무급 노동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법정 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가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가를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하여 노동자의 임금이 결과적으로 착취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으로 돌봄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려 합니까? 정부는 근로기준법이 지켜져야 하며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장애활동 지원 수가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활동 지원사의 처우 개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이 세상에서 노동 존중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과 함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이사 맡고 계시는 이원교 이사님 연대 발언 듣겠습니다. 마이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기자회견에 연대 발언 요청을 받고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도 될까? 예. 사실 저 역시 활동지원 중개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정부가 용인하는 불법과 편법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중개기관의 대표로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자면요, 정말 저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람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발언하는 것이 맞는가 개인적인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을 해도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장애인은 대한민국에서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로 낙인찍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동지들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65세 이상 넘어가는 장애인분들은 그나마 활동장 서비스도 받지를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자기 입으로 밝힌 약속 어기는 것은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 부재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4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긴급 부재 신청을 위한 촛불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장애인의 삶을 그나마도
활동지원사 여러분들께서 같이 싸워주고 요구하고 투쟁하면서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계산해보니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마음 편하게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편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비스 받고 싶습니다. 중개기관 이용 책임자가 아닌 활동적 서비스 이용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요구안이 습관 인상에 대한 그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싸우겠습니다. 짜라짜라짜란짠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짜라짜라짜라짠짠짠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요 언제든지 달려가요 밤에도 좋아 휴일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장애인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가야 해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활동지원 습관 너무 낮아도 정부가 신경 안 써요 법정수당 권리 보장 못해도 모르세 일관하네 복지부를 건너 국회를 건너 청와대를 건너서라도 활동지원 수가 인상할 거야 무조건 인상할 거야. 예, 다음으로는 우리 전국 활동지원사 지부 고문 맡고 계시는 구범동지의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활동지원사 지부에서 고문 맡고 있는 구범 토종으로 인사드립니다. 토종! 참 핫볕이 너무 따갑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놈의 정부가 어떻게 돼먹었는지 지금 요즘에 국회의원분들께서 점점 휴업하다가 지금 이제 자기네들 이제 밥그릇 챙길 때가 됐습니다. 20대 국회가 7개월뿐이 불과 세워봤더니 딱 7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장관도 사기를 쳤습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있는 돌봄, 사회서비스 돌봄 노동자들한테 이 정부는 지대로 사기치고 지대로 투쳐서 때렸습니다. 그래놓고선 나 몰라라 합니다. 내년도 1350원, 13,050원 가량 준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내년도 수가 19,000원까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돌봄 서비스 하시는 노동자들은 휴가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휴가 가면서습니까? 연차수당 있습니까? 주휴수당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 안정장애으로 꼼수를 해갖고 밑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지금 사기치고 있습니다. 1년 하나는. 내년도
13,500원 가량 준다는 것도 보장 없습니다. 보장 없다고 봅니다. 왜? 지금 이 국회에 돌아가는 편을 봐서는 자기네들 내년도 자기네들 이제 지역구에 나가서 밥그릇 싸움 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 왜? 하나하나 표가 자기 돈이거든요. 지금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국회는 참 우습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삭발 릴레이가 아닌 저 밑에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 슬퍼서 우시는 분들한테 눈물 닦아준다는 이 얼토당토 없는 사기극을 이 문재인 정권은 똑바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거리에 나왔고 매년마다 숫가 싸움 해야 되고 숫가 싸움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또 국회 눈치 봅니다. 웃기지 마시고 지금 이 중기기간 사업 분리하시고 내년도 제가 제시합니다. 내년도 18,000원까지 숫가 인상해 주시고 전국에 있는 돌봄 노동자분들이 안정적이게 서비스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밥그릇 싸움 그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숫가를 엉터리로 인상하고 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 최소한의 삶의 가치는 지켜가면서 살 수 있도록 숫가를 충분히 인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투쟁! 한마디. 제 기자회견문 하기 전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고용주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돼서 누가 저희를 고용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서 있는지 그게 너무도 궁금합니다. 누가 저희를 고용했습니까?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는 나라의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럼 저희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이런 일을 나라 정부에서 시켜서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 노동자는 정부에서 일을 저희에게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내릴 때는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해도 꼭 지키게 하면서 저희들 숫가는 왜 이렇게 올려주지 않습니까? 저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저희가 해년마다 센터하고 숫가에 대해서 저희들 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줄다리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용을 했으면 저희들의 정당한 숫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을 주고 저희들의 관리 지침을 하게 되면 정당한 관리 지침을 내려서 저희가 활동하는데 선생님들이 곤란하지 않고 정당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숫가를 두고 매년 기대와 절망을 되풀이한다. 국회 국정감사나 질의가 있을 때 장관들은 나와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말한다. 그러나 막상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되면 결과는 참담하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숫가를 13,350원으로 책정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최저임금 인상률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2.87% 인상되었고 활동 지원 숫가는 3% 정도 올렸으니 넉넉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듯하다. 하지만 문제는 누적된 인상률의 차이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7년과 2020년의 최저임금과 숫가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최저임금은 3,480원에서 8,590원으로 2007년 대비 147%가 인상되지만
활동지원 수가는 7,000원에서 13,350원으로 91% 인상에 그친다. 지난 세월 동안 활동지원 수가가 최저임금과 같은 비율로 인상되었다면 2020년 수가는 17,300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동결되거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인상되어 주휴수당조차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와 활동지원기관의 투쟁으로 보건복지부가 내어놓은 특단의 대책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2018년과 2019년에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 수가 간의 누적된 인상률 차이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빌어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바우처 사업에 투입하고 나서야 간신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듯 하였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었다. 신청하는 기관과 신청하지 않는 기관으로 나뉘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다. 또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고도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많았다.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 나라님의 눈물돈이 되어 기관의 세를 불리는 데에만 쓰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만 한다. 노동자와 기관들은 선택적인 일자리 안정자금보다 모든 기관에서 적용되는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더 나은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수가는 충분히 인상되지 않는다.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제 그 불완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할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았던 기관에게 2019년의 실질적인 수가는 13,667원이었지만 2020년 정부 예산안의 활동지원 수가는 13,350원으로 오히려 317원이 하락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이제 실질 임금의 하락을 넘어 명목 임금이 하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용우 장관이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국정현황 점검 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2020년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국정 6만 개가 늘어날 전망이며 그 숫자 속에는 활동지원사 7,826명의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2020년 정부 예산안에서 정한 13,350원으로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활동지원사가 지급받을 수 없다. 도대체 어디에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있다는 말일까? 법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일자리를 수만 늘리는 게 선진화 계획인가?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해왔던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활동 지원 수가는 인상되어야 한다. 정부 예산안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20년 장애인 활동 지원 수가는 최소한 14,500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친다. 장애인 활동 지원 수가 현실화. 이제 국회가 나서라. 2020년 활동 지원 수가 14,500원 이상 책정하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지급하라. 2019년 9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 지부.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쳐도 될까요?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